보리순. 보리가 되기 전 어린 잎을 먹은 이유. 1. 보리가 되기 전 왜 순을 먹었을까? 보리하면 많은 분들이 보릿고개를 먼저 떠올립니다. 거친 보리밥, 배고픈 시절의 기억, 쌀이 부족하던 때의 식탁. 그런데 보리가 이삭을 맺기도 전에 그 어린 잎을 먹는다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보리순은 우리가 아는 거친 보리와는 다릅니다. 푸르고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오늘은 보리가 되기 전에 어린 잎, 보리순이 왜 식탁에 올라왔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 보리순이란 보리의 어린 새싹. 보리순은 말 그대로 보리의 어린 잎입니다. 보리가 싹을 틔우고 아직 단단한 줄기와 이삭으로 자라기 전 푸른 잎으로 올라온 상태를 말합니다. 보리쌀은 거칠고 든든한 곡식의 느낌이 강하지만 보리순은 채소에 가깝습니다. 잎은 가늘고 길며 색은 선명한 초록빛을 띱니다. 입으로 먹기 전에도 눈으로 먼저 봄을 느끼게 하는 재료입니다. 3. 왜 어린 순을 먹었을까? 부드러움과 푸른 맛. 사람들이 어린 순을 먹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억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자라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줄기는 질겨지고 잎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막 올라온 어린 순은 질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보리순도 그렇습니다. 보리라는 이름은 곡식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보리순은 봄나물처럼 가볍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물로 무치고 국에 넣고 즙으로도 먹었습니다. 4. 보리순이 낯선 이유. 흔하지만 가까이 오지 못한 재료. 보리는 친숙합니다. 보리밥도 알고 보리차도 알고 엿기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순은 생각보다 우리 식탁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리순은 수확 시기가 짧습니다. 너무 어리면 양이 적고 너무 자라면 질겨집니다. 또 오래 보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곡식 보리는 말려 저장할 수 있지만 보리순은 푸른 잎입니다. 신선할 때 먹어야 하고 손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리순은 누구나 아는 보리에서 나왔지만 누구나 자주 먹던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5. 보리순의 맛. 강하지 않아서 쓰임이 생긴다. 보리순의 맛은 강하지 않습니다. 쑥처럼 향이 진하지도 않고 냉이처럼 흙내가 또렷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은근한 풀향이 있고 씹으면 부드러운 푸른 맛이 납니다. 이 약한 향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국물 맛을 해치지 않고 나물로 무치면 양념을 잘 받아들입니다. 들기름이나 들깨와 만나면 부족한 고소함이 보태지고 초록잎의 품맛이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보리순은 앞에 나서는 재료가 아니라 식탁의 빈자리를 조용히 채우는 재료입니다. 6. 지역의 기억. 보성과 고창의 푸른들. 보리순은 보리가 자라는 들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전남 보성, 전북 고창처럼 보리밭이 익숙한 지역에서는 보리의 푸른 시절도 자연스럽게 가까웠습니다. 보리는 겨울을 지나 봄으로 넘어오는 작물입니다. 찬바람을 견디고 낮은 햇빛을 받아 자라며 들판에 먼저 푸른색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보리순은 단순한 채소라기보다 겨울 끝에서 만나는 첫 푸른 맛에 가깝습니다. 보리밭을 본 사람에게는 이 재료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이삭이 맺히기 전에 보리밭은 이미 하나의 식재료 풍경이었습니다. 7. 예전 식탁의 보리순. 국과 나물로 들어오다. 보리순은 특별한 요리보다 소박한 음식에 잘 어울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물입니다. 깨끗이 씻은 보리순을 살짝 데치거나 부드러운 부분만 골라 된장, 들기름, 들깨, 마늘 같은 양념으로 무칩니다. 강한 양념을 많이 넣기보다 푸른 맛을 살리는 쪽이 어울립니다. 국으로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 보리순을 넣으면 국물이 무겁지 않고 봄나물처럼 가벼워집니다. 전라도 쪽에서는 지역 음식과 연결되어 홍어 애국 같은 음식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보리순은 화려한 재료는 아니지만 국과 나물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8.
보리순과 건강 이미지. 조심스럽게 봐야 할 이야기. 요즘 보리순은 건강 식재료로 자주 소개됩니다. 칼륨, 비타민, 철분, 칼슘, 셀레늄 같은 성분이 언급되고 폴리코사놀이라는 이름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다이어트, 항산화 같은 말과 함께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리순을 약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순은 식재료입니다. 한번 먹는다고 몸이 달라지는 재료가 아니라 푸른잎 채소를 식탁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효능을 앞세우기보다 왜 사람들이 이 어린 잎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리순은 곡식의 든든함과 채소의 푸른 맛이 만나는 재료입니다. 9. 고르는 법과 손질. 푸르고 연한 것이 좋다. 보리순은 잎을 봐야 합니다. 푸른빛이 선명하고 잎이 연하며 벌레 먹은 흔적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게 자란 것은 질겨질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 잎다운 부드러움이 남아있을 때가 좋습니다. 손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냅니다. 억센 잎이나 누렇게 변한 부분은 떼어냅니다. 생으로 즙을 내거나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끓이는 재료는 아닙니다. 푸른 잎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짧게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10. 보관과 활용. 신선함이 핵심이다. 보리순은 신선함이 중요합니다. 신문지나 종이에 감싸 비닐팩에 넣고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너무 빨리 빠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살짝 데쳐서 밀봉 보관하기도 합니다. 또 말려서 가루로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리새싹 분말이나 즙 제품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들판에서 나던 푸른 잎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식품 매대에서 더 자주 만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보리순의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서 봐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제품으로 만나면 편리하지만 식재료의 본래 모습은 잊히기 쉽습니다. 11. 오늘날의 보리순. 웰빙 흐름 속에서 다시 보이다. 보리순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요즘 식탁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덜 기름지고 덜 무겁고 푸른 채소가 있는 식사를 찾습니다. 또 분말, 즉 샐러드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보리순은 이 흐름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보리순을 볼 때 건강식품이라는 말만 앞세우면 오히려 이 재료의 이야기가 좁아집니다. 보리순은 보릿고개의 기억과도 연결되고 봄들판의 푸른색과도 연결되고 지금의 웰빙 식탁과도 연결됩니다. 낯설지만 아주 멀지는 않은 재료입니다. 보리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보리순이 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리는 곡식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어린 잎으로도 식탁에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보리순이 남기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보리가 되기 전에 어린 잎, 보리순을 따라왔습니다. 보리는 배고픈 시절의 곡식으로 기억되지만 보리순은 그보다 더 이른 순간의 푸른 재료입니다. 아직 이삭도 맺지 않았고 알곡도 차오르지 않았지만 그 어린 잎은 나물과 국과 즙으로 식탁에 올랐습니다. 보리순은 말합니다. 식재료의 가치는 완전히 익고 커진 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막 올라온 어린 잎에도 계절의 맛과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다고.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익숙한 이름 속에 숨어있던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